지구 책방 여행마을. 안녕하세요. 책방 여행마을 마을이장 꼬꼬마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모두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 비가 너무 많이 내리는 것 같아요. 비가 오면 걸어 다닐 때 옷이 젖거나 다니기 불편하죠. 하지만 무엇보다 호우로 인해 피해받을 많은 분들이 생각납니다. 부디 남은 기간에는 모두가 안전할 정도로 날씨가 좋아지길 기원합니다. 듣고 싶은 컨텐츠나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14번째 낭독 시작해볼까요?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일하랴 살림하랴 24시간이 모자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마을이장이 야무지게 독립출판물을 읽어드립니다. 14번째로 소개하는 낭독으로 책 먹기 도서는 무엇일까요? 두둥! 바로 박지연 작가님의 엄마는 없었다 입니다.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자면은 어머니가 갑자기 어느 날 이 세상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엄마를 보내고 어느덧 10년이란 세월이 지났네요. 문득 엄마가 보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은 엄마를 더 많이 생각할까 고민하다가 저기 중2병을 한참 겪고 있는 중학생 조카가 보이네요. 조카랑 같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나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들어서 엄마가 보고 싶어 산티아고 순례길에 올랐던 그녀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책 사이즈는 굉장히 작아요. B6? 아니 B7, B7 B7보다 훨씬 더 작은 것 같은 사이즈거든요. 책은 나온 지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어요. 초판이 2016년 7월 2일에 발행이 됐거든요. 그렇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이 책이 안 좋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도 독립출판 제작자분들 또는 이제 독립책방 사장님들이 좋은 책 추천 좀 해주세요 하면은 이 책이 그래도 베스트 5 다섯 손가락에 안에 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책이길래 아직까지 2년이 훨씬 넘은 지금까지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을까요? 이 책은 뭐 중간중간 제목이 있는 내용도 있고 제목이 없는 내용도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때 제목이 있는 거는 그 제목을 말씀드릴 거고 없는 거는 몇 번째 낭독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낭독 제목은 피레네를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꼭 가야 했을까? 여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막연한 기대는 저만치 사라졌다. 첫날 오른 피레네 산맥은 나를 시험하는 듯했다. 어제의 다짐은 단 몇 시간 만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피레네를 넘는 내내 길은 계속 내게 말을 건넨다. 인생이 그렇게 네 생각대로 쉽게 움직이지 않아. 나도 오기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 너 참 쉽지 않구나. 혹시나 하며 챙겨왔던 모든 짐을 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웃음이 난다. 나 참 쉽다. 겨우 하루 만에. 더는 발을 뗄 수 없어 파란색과 초록색이 만나 수평선을 이루는 곳에 누웠다. 하늘이 손에 닿을 듯 했다. 잔잔한 바람에 스치는 잎들 사이로 눈물이 덩달아 흔들렸다. 바람과 태양이 함께 만든 지금이 그냥 좋았다. 지금 나는 어제의 나도 내일의 나도 아니다. 널 만났으니 됐다. 널 알았으니 길을 걸어야 할 당연한 이유가 생겼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 산티아고 순례길 정말 좋아해요. 저희 책방에도 독립출판물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산티아고 순례길 이야기만 담긴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좋아하는 이유는 인도 좋아하는 느낌이랑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면 고생길 훤하긴 해요. 그렇지만 그걸 겪으면서 내가 한층 더 성장해질 것 같고 뭔가 예전과는 다른 나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2016년 통계 기준에서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방문한 민족을 알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프랑스랑 스페인에 있는 길이니까 그 둘이 가장 많고요. 한국인은 9등이었다고 합니다. 한 4,000명 정도 왔다고 하는데 그게 많은가 싶죠. 우리 이웃나라 일본은 900명이 왔었대요. 거의 지금 엄청 차이가 많이 나죠. 그 정도면은 4배 정도 더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항상 하는 그 실수가 있어요. 짐을 너무 많이 들고 가요. 보통 등산할 때 우리 학교나 회사 갈 때도 짐 그렇게 많이 안 들잖아요. 무겁다고. 근데 어떻게 여행 가서 무슨 일 있을지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나는 음악을 좋아하니까 가서 기타를 쳐야 돼. 기타도 챙기고 심심할 수 있으니까 책도 챙겨야 돼. 책도 챙기고 뭐 옷도 여러 가지 챙기고 요리를 할 수도 있으니까 요리기구도 챙기고 그러다 보면은 짐이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요. 여자분들은 보통 한 8kg? 남자분들은 12에서 14kg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짐은 부디 6kg에서 7kg 사이로 싸세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8kg에서 12kg짜리 배낭을 맸다가 무릎 다 나간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요. 꼭 순례길 갈 때 가면 거기 마트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한국에서만 구할 수 있는 물건을 사서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친구야,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그런데 왜 나도 어떤 시간이 내게 필요한지 모르겠어. 난 늘 너희들과의 대화가 즐거워. 그런데 내 귀도 잠시 멈추었는지 들려오는 모든 단어가 순간 조각난 채로 허공을 떠다니는데 내 의지로 그것을 잡을 수가 없었어. 엄마가 떠난 후 친구들은 혼자 집에 있는 나를 불러내곤 했다. 친구들과 헤어지고 혼자 걷는 그림자를 따라 집에 돌아올 때면 늘 나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다 그대로인데 엄마만 없다. 엄마가 사라질 순간 세상의 모든 건 회색빛으로 멈추었다. 밤 늦게 들어온 집안은 식구들 모두 각자의 슬픔으로 젖어서인지 깜깜했다.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온몸을 한없이 움켜잡았다. 터져나오는 눈물을 무음으로 만들기 위해 내 등은 한없이 소리 없이 울었다. 나는 그때 그 모습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프다. 어떤 슬픔의 한 장면이어서가 아니라 앞을 보일 수 없는 그 눈물이 아프다. 참 누군가를 떠나보낸다는 건 마음이 아프죠. 게다가 그게 단순히 연락을 끊긴 존재가 아니라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저 멀리로 떠난 사람이라면 더 슬플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볼 수도 없고 얼굴을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항상 생각하지만 살아계실 때 엄마 아빠 사진이랑 목소리 많이 녹음해 놓으세요. 영상도 많이 찍으시고요. 저도 이제 가족들이랑 여행을 갈 때 하나씩 찍으려고 시도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근데 확실히 여행지를 가면 나도 모르는 엄마 아빠의 꾸러기 같은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거 찍어놓으면 두고두고 나중에 정말 좋으니까 꼭꼭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3번째 낭독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음은 길의 끝에 있는 게 아니라 삶의 길 가운데 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삶의 어느 속에 죽음이 있는지 모른다. 나도 언제인지 모를 그 길 위를 엄마와 함께 걷게 되겠지. 그래서 엄마가 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엄마가 우리와 걷지 못했던 길 가운데에 나는 오늘도 엄마의 발자국을 남겨두고 싶다.
그리고 삶에 조금의 욕심을 구한다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누군가에게는 할머니로, 누군가에게는 엄마로, 누군가에게는 동생으로, 누군가에게는 이웃으로 그 곁을 함께 걷고 싶다. 조금 더 구하는 것은 너무 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서로 사랑하길, 그리고 부디 남은 가족들이 나를 먼저 보내길. 나는 이제 누군가를 보내며 흘릴 눈물이 없기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흘릴 눈물이 내가 아니길 감히 읊조린다. 흔히 부부나 연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한날 한시에 같이 죽고 싶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하죠. 내가 너보다 일주일 뒤에 세상을 떠날게. 너 먼저 떠나. 그러면은 그 당사자는 기분 나빠하기도 해요. 아니 왜 나 먼저 세상을 떠나래? 하지만 그 말에는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사람을 정말 슬퍼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추모해줄 때 대신 그 뒷모습을 지켜봐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내가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전부 다 완벽하게 마무리한 다음에 나는 그때 눈을 감겠다. 이런 의미일 텐데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왜 내 주변에 없는 거지? 저도 빨리 좋은 사람을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제목은 엄마는 없었다 입니다. 하루가 왜 이리 길까? 어떻게 이렇게 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 라며 생각했던 시간은 어느덧 1년이 지나고 10년을 훌쩍 넘겼다. 자꾸 생각하면 더 그리워질까봐 부르지도 못하고 숨죽여 울었던 시간. 엄마, 엄마, 엄마. 엄마는 없었다. 머릿속에서 엄마 얼굴을 찾는데 기억과 시간이라는 걸 필요한 걸 보니 엄마는 살아야 할 사람들을 위해 꼭꼭 숨어버렸나 보다. 낡은 흑백 사진 속 엄마의 얼굴에 언젠가부터 내 모습이 보인다. 언제 가려나 했던 시간이 이렇게 벌써 지났다. 그래도 아직도 누군가에게서 도둑 맞을 시간일지라도 그저 어서 지났으면 한다. 엄마와 나 사이는 늘 영원할 줄만 알았는데 어느 날 일어나 보니 엄마는 없었다. 그 방에는 매일 밤 흐느끼는 나의 소리만 덩그러니 남은 채. 우리 엄마 생각나는데? 네. 참 알 거예요. 따님들은 엄마라는 존재가 보통 아들들이 생각하는 엄마라는 존재보다 더 강하다는 거. 네. 참 엄마한테 잘해야 되는데 맨날 틱틱거리나 모르겠어요. 저희 엄마도 맨날 저한테 전화해서 반찬 보내준다고 하는데 솔직히 엄마 반찬 맛있거든요. 전 되게 좋아요. 먹고 싶고. 근데 제가 키도 작고 양도 작다 보니까는 엄마가 또 보내줄 때 조금 보내주니까 다들 한 솥으로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다 못 먹어요. 그게 너무 아쉬워. 참 상하는 것도 너무 싫고 무엇보다 엄마가 나 때문에 고생을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엄마 마음 또 그게 아닐 텐데 딸한테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거 맛있는 거 먹이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엄마들 마음이잖아요. 아유, 생각이 많아진다. 지금 이 녹화를 하는 게 밤인데 엄마 보고 싶어지네요. 물론 아빠도요. 어느덧 마지막 낭독입니다.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내게 주었던 친절을 절반밖에 베풀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 친절을 기쁘게 받을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잘 모를지라도 난 당신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친절과 기도는 받는 사람의 그릇에 따라 그 양이 무한대로 차고 넘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큰 그릇의 사람이라면 당신 안에 친절이 넘칠 것이고, 당신이 작은 친절만 베풀지라도 받는 사람의 그릇이 크다면 그 친절은 차고 넘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작은 그릇이 사람이라면 당신을 향한 나의 기도는 당신의 그릇에 다 차지 못하고 넘쳐서 누군가에게로 다시 흐르게 될 겁니다. 흔히 역지사지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아는 역지사지는 너의 마음을 내가 한 번 더 다시 생각해봐라 이건데 요새 제가 쓰는 역지사지는 역으로 지랄해야 사람이 지랄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역지사지로 표현을 하는데 참 모르겠어요. 흔히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죠. 근데 사람 어쩔 수 없으니 욕심인가 봐요. 내가 이 사람한테 7을 줬어. 그럼 이 사람은 나한테 3을 줄 수도 있는 거고 1밖에 안 줄 수도 있는 거고 7을 넘어서 10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3을 줬다고 해서 나는 7이나 줬는데 어떻게 난 3밖에 받을 수 있지? 이렇게 불만 갖는 분들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준 3은 오히려 그 사람이 갖고 있던 10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불평불만을 하기보다는 이 사람의 그릇을 조금 더 키워서 더 많은 걸 채워주고 담겨주는 게 바로 나 자신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주된 내용은 여행인데 어쩐지 엄마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 이야기가 더 많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작가님이 프롤로그 개념으로 앞에 써놓은 글을 읽어드릴게요. 빠른 삶의 속도에서 쉼없이 반복되어 살면서 자아의 존재를 잊고 살았다. 주어진 인생의 시간표에서 멈추어 느리지만 스스로 만들어가는 길을 걸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단순히 걷는 것이 아닌 생각 위를 걷고 그냥 지나쳤을 세상에서 존재 이유를 발견한다. 그리고 길을 걸으며 내면에 깔린 의미들을 엄마의 존재와 함께 하나씩 수면 위로 드러낼 수 있었다. 1999년 사랑하는 가족의 곁을 떠난 이제는 볼 수 없지만 여전히 그리운 엄마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여러분은 혹시 내 옆에 없지만 항상 그립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은가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곁에 없지만 항상 보고 싶고 그리운 사람이 마음속에 있으신가요? 다음 주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구를 완전 공략하는 그날까지 지구책방 여행마을이었습니다.